타임 19, 네, 시즌 19 대전 시정실록. 네, 이번 코너는 한밭 밀란 시간입니다. 예, 밀란에 어울릴만한 대전의 두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네, 원조 밀란 네, 주동자 네, 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좋으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아니 밀란에 만약에 그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밀란 했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시험 안 보러 가고. 알 수 없죠. 네, 역시 뭐 또 예, 밀란 하실 만한 분이시네요. 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김선재입니다. 네, 두 분은 서로 자주 보시는 사이신가요? 네, 뭐 길거리에선 자주 뵙는데. 그렇죠. 밥 한 번 먹어봤다. 예, 지난번에 예.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 있고. 정말? 예. 생각보다 자주 못 보셨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사적이라기보다 이제 그렇죠. 기자회견, 집회, 투쟁 현장에서 그러니까 늘 밀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밀란. 늘 함께 계시는. 아니 두 분 같이 밥 그러니까 단둘이 밥 먹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원래는 한 편 아니었어요? 예, 지금 뭐, 남편인데. 지금 남편이에요? 그럼요. 네. 네. 예, 뭐 불편한 얘기 나중에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네 시간에 제가 좀 더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밀란 얘기니까 밀란 얘기하죠. 김윤기 부대표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수도권에 이번에 반도체 뭐 이제 클러스터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블랙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지방 소멸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가치들은 뭐 가속화하고 다 죽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수도권에 특히 이제 판교 그쪽 용인 이쪽에 이제 반도체가 산업이 집적돼 있는데 그 과연 다른 지역까지 올 건가 이런 의문도 많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왔고 전국 곳곳에 이 반도체 관련된 산업단지나 특화단지 이런 걸 지정을 해놓고 뭐 대전만 해도 교촌동에 유성구 교촌동에 나노 반도체 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해놓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걱정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올해 발표되면서 더 뭔가 이제 시끄러워지긴 했는데 작년에도 한번 지적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름도 비슷해요. 비상경제민생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이제 산자부가 발표했었던 거죠. 그때도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이제 방안을 냈었는데 그때도 지역들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슬쩍 넘어갔는데 이번엔 사실 이제 더하죠. 여기에 뭐 20년에 걸쳐서 일자리 300만 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62조를 투자한다는 건데 이거 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던 거 합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새로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불분명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돈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 낸다는 거고 정부는 뭘 하겠다 응원하겠다는 거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너무 거짓말이 많은 거죠. 이 사업 표밭을 이루려고 하는 거겠지. 표밭을 이루려고 하는 거겠지. 싶은데요, 이게. 뭐 그것도 반도체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본인 입으로 한 발언 중에 외국 정상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팹 하나 지어주세요 하면은 원전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은 반도체 이런 파운드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국가의 정상들은 저보고 그래요. 한국의 반도체 이런 기업들한테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이런 좀 파운드리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라인 하나 까는데 공업용수가 어느 정도, 전기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에 원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라인 하나에 원전 한 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라인 하나에 인구 140~50만이 쓰는 전기가 필요한데 공업용수와 전력이 그 정도 공급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을 닫습니다. 이 아리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아리백 원래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아, 그때 배웠겠지. 그게 뭐 한번 들어서 알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반도체는 그 원전하고 반도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그런 주력 그 국책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실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는 높은 산업인데 취업 유발 개수는 낮은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계화 이렇게가 잘 되어 있는 산업이어서 그래서 1.6에서 2.1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1.6개에서 2.1개 정도가 생기는데 2.1개로 계산해도 130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부풀려 놨고 이게 이제 아리백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핵발전이 들어가면 수입 안 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 원전 비율이 20%가 넘던 걸 8%로 줄여가면서 이 사업들을 무난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내용 자체도 문제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에 파생하게 될 효과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교촌동 나노 반도체 국가 산단 얘기를 했는데 대전에 정말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 같아 보이세요? 아, 그러니까요. 올해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분은 참 너무 낙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쩌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업이 오겠냐고 그러니까요. 대전으로. 제 말이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용인에 그렇게 큰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고 이미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미쳤다고 대전으로 다시 오겠냐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부지를 뭐 이렇게 파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지를 팔면 실제로 그 단지가 들어올 건지는 부동산 투기죠. 그렇죠. 예.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장우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가장 역점 사업 중에 하나라고 했고 작년에도 국가 산단을 유치한 게 가장 자신의 치적이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런 사업을 다시 확인하면 지방 소비를 어떻게 되는 거냐,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게 항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해요. 예, 저도 하잖아요. 저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이 사실 경쟁력,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은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장점을 살려서 이 전략을 세워 나갈 거냐, 이게 안 보이는 게 사실 저는 더 큰 걱정이에요. 제가 그 이공계 출신이고 산업계 곳곳에 저희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정보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전은 대전만의 특색과 이런 장점을 살려서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기업 유치하고 소부장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서는 어차피 경기도에 지금 면적만 해도 4분의 1 차이 나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왜 대전에 오겠냐, 올 매력이 없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좀 또 찾아보니까 사실 연구는 또 잘 하셨거든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대전의 나노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방향 연구. 나중에 자료 주시면 자료 화면 띄워드릴게요. 2022년에 나왔어요. 요지가 뭐냐면은 대전이 가진 장점을 더 잘 집중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산업체가 이제 그 장점이 뭐예요? 뭐냐면은 바로 인력이에요. 연구 인력들. 그 팹리스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그렇고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연구소를 만들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전에서도 한국 첨단 반도체 기술 센터를 어쨌든 유치해가지고 요거를 앵커로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긴 했는데 자꾸 뭔가 좀 희석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계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대전은 지금 그게 장점이다. 실제 인구 만 명당 연구원 1위, 졸업생 1위, R&D 하기 좋은 도시 1위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각 기업에 있는 연구소를 어쨌든 모아가는 방향으로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죠. 너무 발표되는 내용들이. 물론 포함은 돼 있지만 너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현장에 우려 섞인 반응들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팹리스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강점인 게 메모리 분야잖아요. 메모리 그렇죠. 분야는 기성복이에요. 옷으로 말하면은 기성복인데 맞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규모가 더 큰 거는 비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맞춤복. 그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 주문을 받아서 대신 제작해주는 그게 TSMC가 대표적인 그런 예, 회사죠. 그 삼성전자는 사실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설계도 아까 말하는 그것도 하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팹리스들은 삼성전자에 의뢰를 안 하죠. 그렇죠. 경쟁사니까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에 어떤 주문을 할 건가라는 그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김선재 부회장이 말씀하신 그런 연구소, 연구 인력 양성, 그런 반도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꾸 공장 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잘못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또 그것도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정지 여건이 안 좋대요. 그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래서 TSMC도 그렇고요. 보통 이런 반도체 공장들은 외곽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촌동에 국가산단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에 뭐 공장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다 이런 지적들도 많거든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얘기 별로 지역 언론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어쨌든 대전 시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진짜 믿어 진짜 의심치 않아요? 진짜 믿어요.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네, 믿어 의심치 입당하는 거예요? 대전이 잘 되면 좋잖아요. 어쨌든 대전이 잘 되기 통합을 위해서 저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국가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R&D 예산 지금 완전히 그냥 삭감할 때 뭐 하셨나 이거죠. 저는 정치인 되니까 거짓말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진실의 정치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전 시장님께서 진짜 이 반도체 사업을 좀 지역에 만들겠다 하시면 R&D 예산 삭감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국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이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수도권이 국토의 뭐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근데 인구는 절반 넘게 살고 GDP도 뭐 절반 넘거든요. 그리고 상위 50대 기업의 본사가 뭐 92%가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나 지방 소멸을 막는다고 했을 때 이게 지방에 뭘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밀어내거나 더 이상 뭘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이제 있는 제도 뭐 표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공장 총량제 이런 것들조차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 수도권 집중이 너무 과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관점의 하나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 말로만 지방시된 거죠. 예. 참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뭐 혁신도시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뭐. 사실.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예, 망하지 않아야죠. 네. 뭐 김인기 부대표님 얘기 그 정도 듣도록 하고, 김선재 부위원님께서는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네, 저도 참 지난주에 분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하는 그런 기념식 날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전주에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당연히 그 내빈으로 초대가 되어서 이제 쭉 이제 대통령 입장하고 서로 인사를 쭉 나누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희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말은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지나가고 나서 대통령 그 경호 그 직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사지를 그냥 들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 행사장 밖으로 퇴장시킨. 그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강성희 의원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관련해서 통화는 아니고 공식 발표를 하셨으니까요. 당에 내선 다 직접 그렇죠? 같은 당이니까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고 바쁘시니까요. 이제 그 입장 브리핑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다 이제 그럼 거기 소통하고 의원실 있죠. 누구하고도 통화 안 해봤어요? 직접이요? 응. 취재력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취재. 예. 아니 직접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진짜 그랬냐? 근데 어땠냐? 뭐 인터뷰한 거 다 나왔으니까요. 그 내용들 이제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기 부대표님 그 장면 보셨죠? 예, 봤죠. 어땠어요? 보시고? 아니 황당하죠. 아니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라고 해서 이것을 말로 잘 만나지도 않으니까 대통령이 만난 김에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고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렇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끌고 나가서 행사장에 다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사실 상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가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힘이 센 이제 상권 분립인데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요구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처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좀 황당했죠.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다가 퇴장당한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분노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 또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식 해명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도리어 강 의원이 길을 막고 고성을 지르고 뭐 손을 잡아 당기고 영상에 보니까 뭐 길 안 그렇게 했다. 막았다는데? 그리고 소리 지른 거는 붙잡힌 이후였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 날리면 시즌 2 아니냐. 전 국민 듣기 청력 검사를 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이런 시력 쪽에 검사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지금 대통령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대통령 주변에 진짜 아첨꾼 간신배들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밀란이 이렇게 된다. 밀란이 이렇게 그렇게 한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장우 시장은 믿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믿지 않는다. 뭐 일단 대전이 잘 돼야 되니까. 두 분이 친하시던데. 얘기 좀 잘하라고 좀 하시지. 아니 저도 그 대통령실의 해명 내지는 이제 운동권들도 좀 자세를 바꿔야 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장면을 제대로 보기는 했나 싶더라고요. 그 소리 지른 것도 붙잡히니까 소리 질렀고 뭐 손을 잡고 못 가게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 자세가 아닌가 보죠. 항의할 때 더 격렬한 자세를 취하라는 건지 더 확실한 자세를. 그리고 또 하나 건지. 불편했던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일반 그래도는 뭐예요? 그래도 국민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끌려 나가는데 그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 저는 좀 많이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아니 이게 정치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정치는 이상이고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누구죠? 백원우 의원이 항의하는 장면이라든가 살인자인가 그랬죠. 예, 뭐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는 뭐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그런 행사장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을 거고 도지사도 민주당이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함께 항의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자로서 갖춰야 될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항의해.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주의를 모르지만 그 근처에 있었던 정치인들도 민주주의적인 자세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의 자세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이게 끌려나가 그러면은 왜 경호처 직원들을 말리면서 그렇죠. 왜 그러냐. 그렇죠. 정중하게 모셔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저희 그 강 의원께서도 인터뷰에서 밝히셨지만 그 지금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발언 수위와 이 내용 멘트를 엄청 고민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었지만 100분의 1 정도로 얘기했다. 그리고 뭔가 제지가 있다면은 그것도 예상하셨던 거죠. 당연히 뭐 한마디 했지만 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 그거 앉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냥 그 한마디 했다고 쫓아낸다. 저는 심기경호지, 심기경호. 심기경호를 한 거예요. 사실 강 의원이 조금 더 100을 얘기하고 싶어서 100을 다 얘기하시지 그랬냐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왕 끌려 나갈 거면 할 말이 다 하고 끌려 나갔어야 되는데 이 국정기조를 바꾸라 국민이 불행해진다. 아니죠. 국민이 불행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정확히 대통령 만난 기회에 더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좀 그렇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뭐 강성희 의원이 바꾸라고 한다고 바꾸겠어요. 그래도요. 참나. 아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네.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뭐 87년, 93년에는 김영삼 정부가 등장해서 이제 그때 군부 독재가 종식됐고 98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쨌든 정권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근데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사실 최근에 제가 가덕도 신공항 반대투쟁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제주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강정마을에 사과하러 왔었는데 그때도 그때 거기서 계속 이제 반대운동 하셨던 문정현 신부나 그런 주민들은 또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게 국민의힘하고만 싸우면 되는 일이냐, 윤석열 정부만 몰아내면 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여야 뭐 진보 보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기득권, 그다음에 기득권이 아닌 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은 그런 시각에 좀 더 가까운 정당들인 거죠. 그런 거죠. 예. 질문.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두 분은 대전에서 밀란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밥을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제가 밥 살 테니까 셋이 한번 밥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둘이 먹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반밀란 김윤기 정의당 전 부대표 그리고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